자, 저희가 동기체에 저희가 이제 그 뭔가 항목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벤트 처리다 보다는 이제 조작. 그냥 폴더 한 개 더 만들고, 그 이벤트는 이벤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외에 이벤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테스팅 할 때는 저희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시고, 지금부터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그, 어펜드나 jQuery 함수니까 jQuery라고 그냥 쓸게요. jQuery. 라고 쓰시고, 피니시 누를게요.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세요. HTML 파일을 만들게요. HTML 파일. 만드시고 이제 어펜드에 대한 거를 이제 할 거예요. 어펜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어펜드 같은 게 있으신데요. 태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를 추가시켜서 뭐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펜드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냥 항목 이름으로 저희가 추가할 항목을 입력하세요 하시고 인풋 태그를 만든다. 인풋. 여러분들이 엔터 쳐봐야 엔터가 안 먹는 거 아시죠? HTML에서 엔터 쳐봐야 에이터가 먹지는 않습니다. 탭키 눌러서 잠깐 붙들어 보낼게요. 하시고 인풋 태그에 해당하는 거 아이디, 요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디 쓸게요. 아이디 add 뭐 아이템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풋 태그를 한 게 인풋을 막 쳐요. 인풋에 해당되는 거 치시고요. 추가 버튼을 만들어요. 버튼 만드시고, 버튼은 이제 추가라고 쓰시고, 추가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그 아이디 얘도 한 개밖에 없어요. 아이디 색깔 찍고 이렇게 추가니까 뭐 add btn 버튼입니다. 추가 버튼을 써서 만듭니다. 물론 엔터 쳐도 엔터가 먹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먹지 않아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 태그 한 개 집어넣을게요. BR 태그가 아니라 HR 태그 한 개 집어넣을게요. HR 태그. HR 태그는 블록 타입의 태그이고요. 그 중간에 줄을 한 개 쫙 긋는다. 아시겠죠? 얘가 HR 태그예요. BR 태그하고는 좀 다르죠. BR은 그냥 줄바꿈만 하는 건데, HR 태그는 한 줄을 쭉 긋게 되는 그 수평선을 한 개 라인을 긋는 거예요. 수평선 라인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긋는 걸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셀렉트 문장 만들기로 했죠. 셀렉트 만드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얘도 아이디 한 개 붙일게요. 그 셀렉트 리스트다. 저기가 리스트인데 셀렉트다.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UL 태그 만들기로 했죠. 셀렉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인라인에 해당되는 태그이기 때문에 BR 태그나 이런 거 한 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BR 태그, HR 태그, BR 태그 쓰겠습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onOrder 리스트, UL 태그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얘도 아이디 한 개 집어넣을게요. 아이디 한 개 집어넣으시는데, 얘도 이제 리스트인데, 이제 UL에 해당되는 리스트다. 뭐 이 정도 만들어 주세요. 되시겠죠? 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 선택하시고 피니시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추가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셀렉트 태그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시고요. 여기다가 뭔가 누른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도 생겨야 되고 그 밑으로 생겨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벤트는 뭐 어디가 이벤트일까요? 추가 버튼이 이벤트입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벤트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셨나요? 예, 추가 버튼을 누르면 무슨 동작을 시키자, 그게 이벤트라고요. 아시겠죠? 추가 버튼을 찾아서 이벤트를 쓰는데 jQuery 라이브러리 등록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클릭 이벤트 했던 곳에 맨 위로 올라가시면 라이브러리 등록하게 있습니다. jQuery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거를 CDN 방식으로 등록하다가 복사하시고 슬래시 헤더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CDN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등록합니다. 쉽죠?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되셨나요? 동작을 안 하면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동작을 안 하시면. 그 다음에 오류. 그 다음에 객체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CDN 방식으로 등록하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 자, 스크립트 SC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면 스크립트 나오시죠?
텍스트가 자바스크립트이고요. 엔터 쳐서 자 저희가 문서가 바디 부분에 바디의 로딩이 다 끝나면 실행하자. 처리하자에 하자에 달러 하자라고 쓴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이 달러 가로 열고 썼더니 얘가 지금 그 문서화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좀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쓰면 얘는 지금 JSTL의 이일객체가 아니라서 일단 가능한 걸로. 그 주석이 아무리 주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달러 중간에 알고 중간 쓰시면 이거는 JSTL의 이일객체죠.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먼저 실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딸랑 써놓으면 오류가 납니다. 이게 주석이라도. 왜냐하면 주석이 나중에 실행되고 얘가 자바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죠. 얘가 실행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주석에다 넣으시면 안 되세요. 되셨나요? 네, 주석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하면 뭐 슬래시나 뭐 이렇게 한 개씩 쓰시면 이게 달러 다음에 중간에 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 금방 보이시죠? 아시겠죠? 네, 슬래시나 이런 거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달러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쓰세요. 펑크션 이건 실행시켜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중간 닫고 함수를 전달해서 로딩이 다 되면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준다. 되시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있는 게 데이터로 전달이 되죠? 얘를 변수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 것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벤트는 무슨 이벤트? 그 클릭 이벤트면 되겠죠? 버튼을 클릭한다. 저희가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서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합니다. 이벤트 처리를 하시는데, 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동작을 시킬 거예요. 이게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 추가 버튼에 괜히 아이디 붙여놓은 게 아니죠. 쉽게 찾으려면 아이디나 클래스를 이용하세요. 한 개만 있을 때는 아이디, 여러 개 있을 때는 클래스. 되셨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를 썼으니까 샵 붙이시고 add btn 이렇게 사용합니다. btn 클릭을 하면 클릭 이벤트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얘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로 열고 갈 거니까 함수 맞죠? 그 펑션을 전달해서 클릭이 생기면 얘를 실행할 수 있도록 onClick이라는 속성에다 집어넣어준다. 되시겠죠? 예, 저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이벤트 하면 어떻게 써갈 건지 여기에 실행이 돼, 안 돼? 이런 거를 확인할 때는 그냥 알럿 한 개 뿌려주시면 돼요. 알럿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했다고. 추가 버튼 클릭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세미콜론 찍어서 이게 보이면 그 이벤트가 잘 처리된 거, 안 보이면 안 된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왜 안 됐는지 찾으러 다니셔야 돼요. 되셨나요? 찾으러 다니셔서 사셔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뭘 하냐면 여기 인풋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인풋 태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가져올 때 사용한 거 뭐 var 뭐 데이터 정도로 쓸게요. var 데이터 이꼬르 인풋 태그에 있는 거니까 달러 가로 열고 썸따표 찍고 id 붙여놨죠? 제가 샵 add item이라고 붙여놨어요. 샵 add item 이렇게 붙여놨어요. 되시겠죠? 앞에 샵 데이터를 가져온다 점하고 va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va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밸류라고 쓰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기획거리에서는 var 가로 열고 닫고 함수를 쓰시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되시겠죠? 값을 가져와서 쓰시게 돼 있다. 자, 이제 태그를 만들어서 추가할 건데요. 저희가 셀렉트 태그에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태그에 옵션 태그 추가. 옵션 태그를 추가. 안에다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렉트 태그를 먼저 선택하세요. 셀렉트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샵 리스트인데 셀렉트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다가 추가를 할 거니까 어펜드를 이용해서 어펜드를 할 태그를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되세요. 태그는 셀렉트니까 옵션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옵션 태그를
이렇게 옵션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옵션 태그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그 데이터를 뒤에다 붙여요. 옵션 태그 안에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으시고 플러스 닫으시니까 이제 옵션 태그를 닫아주시면 되세요. 슬래시 꺽쇠 표시 슬래시 옵션 이렇게 해서 옵션 태그를 닫으세요. 이렇게 해서 되시겠죠? 닫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펜드 하실 때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작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쪽에 리스트가 잘 되는지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치시고 추가 하시면 추가됐다고 나오고 이 밑으로 내리면 여기 한 개 추가됐죠? 또 얘를 지우고 뭐라고 치시고 추가 누르시면 추가 버튼이 클릭했다고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리스트가 2개, 3개 출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옵션은 밸류라는 옵션이 있는데 밸류 값을 쓰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밸류가 되세요. 데이터가 밸류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시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아니고 저희가 UL 태그 안에 태그에 그 li 태그로 추가하시겠죠? li 태그 추가를 추가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 가로 열고 이쯤 되면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샵 그 다음에 리스트인데 그 UL 태그니까 UL 밑에 있는 거 UL 리스트 UL 선택하시고 점 다음에 어펜드 시키시고 li 태그를 하니까 li 태그를 시작을 해서 여기다 플러스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추가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li 태그를 닫으십니다. 사다를 찍고 슬래시 li 태그를 닫는 걸로 그 태그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맞아서 어펜드를 시킵니다. 이렇게 어펜드를 시켜서 사용하시면 이제 한 번에 그 1타 쌍피죠. 예, 2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새로 고침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바입니다. 자바 추가 눌러보시면 예, 추가 버튼이 클릭됐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얘는 리스트로 되셨죠? UL 태그는 숫자가 아닌 점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라클 하시고 추가 눌러보시면 이렇게 추가 버튼이 눌러졌고 오라클이 계속 늘어난 거 보이시죠? 여기 점점 늘어납니다. 셀렉트에도 늘어나고 리스트에도 늘어나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뭐라고 치면 계속 이제 추가됩니다. 지금 할 때마다 지워야 돼요. 이렇게 빅데이터 하시면은 제가 추가 눌러서 한 개 추가하고 또 나중에 다른 걸 추가하려면 지워야 돼요. 이런 거를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는 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를 시키고 요거 이제 추가 버튼을 클릭했다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 해드리고요. 주석 처리 해드리고 불편하니까 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펜드에서 추가를 전부 다 시키고 추가하는 입력란을 이제 추가 항목 입력란을 비운다. 비울 때 쓰는 게 먼저 추가하는 입력란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따라 쓰시고 하시면 이제 add 샵 add 아이템 입력한 아이템의 인풋 태그입니다. 얘가 점 밸류를 사용하실 때 쌍따옴표를 그냥 찍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그래도 쌍따옴표를 찍었기 때문에 세터입니다. 세터 아시죠? 이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세팅한다. 그러니까 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다시 한번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고 추가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워지는 겁니다. 잡아 누르고 추가 누르면 비워지고 이렇게 되셨나요? 네, 비워지면서 이쪽으로 그냥 떨어져서 이렇게 생기죠. 생기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펜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추가해서 사용하시고 대신에 태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이게 옵션 태그가 들어가야 한다, li 태그가 들어가야 한다, 뭐 div 태그가 들어가야 한다, 이곳에 어떤 태그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알고 사용하셔야 되고, 자 이제 저희가 문자열을 쓰시면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를 그냥 추가해도 그냥 추가 누르면 점점점 생기는데 풀다운 메뉴로 셀렉트 문장을 만들어도 역시 블랭크가 막 들어가서 리스트로 추가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니 이제 블랭크로 그냥 들어오면은 그 값이 없거나 또는 블랭크인 경우에는 추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 데이터가 없으면 추가하지 말자. 추가를 하지 말자. if 문장 쓰면 되겠네요. 그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앞뒤 공백을 일단 제거해봐요. 블랭크로 막 띄어서 스페이스만 눌렀는데 데이터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트림을 이용해서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데이터를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데이터가 있는 경우만 처리하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if 문장을 쓰시면 되고요. if 문장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 있는 놈을 이제 앞뒤 공백을 좀 빼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 데이터의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것을 쓰시는데 여기 위에서 쓸게요. 데이터에다가 저장할 때에 그 트림이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있으시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앞뒤 공백이 제거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앞뒤 맨 앞과 맨 뒤의 그 공백 문자들을 제거한다. 제거하는 게 트림입니다.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쓰시면 되고요. 그 자바하고는 형식이 좀 틀려요. 자바에서는 string.trim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trim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문자열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백 문자를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if 문장 쓰시고요. if 문장 쓰시고 데이터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널이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널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 데이터가 널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널이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n 쓰시고 널이어도 안 되고 data.length 길이에 해당되는 게 0이어도 안 돼요. 0이어도 안 된다. 그 0이 아닌 경우에 0. 또는 이제 데이터를 쌍따옴표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랭스를 하셔도 되고, 이게는 그냥 쌍따옴표를 찍어서 이 경우에도 안 되고요. 그 널이어도 안 되고, 이제 쌍따옴표를 그냥 찍은 상태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랭스 이꼬르 0이라는 말과 동일하세요. 아시겠죠? 랭스에 해당되는 0이다. 이런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널이어도 안 되고, 이제 쌍따옴표 찍어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면, 밑에 있는 걸 실행하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것을 쭉 쓰신 다음에, 여기까지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자. 탭키를 누릅니다. 추가할 때에 if 문장을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 아이템의 밸류 값을 지울 때는, 이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싹 다 지우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예, 어차피 블랭크밖에 없을 테니까. 그죠? 블랭크밖에 없을 테니까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걸로 if 밑으로 내려서 데이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부 다 지우는 걸로 추가할 공을 비우는 것은 이렇게 if 문장으로 인해서 사용하든 안 하든 전부 다 지우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되었나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요. 세로 고침 저장했습니다. 저장 방금 전에 하셨고, 여기다가 세로 고침, F4키 눌러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이제 그냥 추가를 누르면 이제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추가가 되고요. 스페이스바만 막 눌러서 추가 누르면 추가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비워져 있고, 이제 뭐라고 제대로 써야 이제 추가가 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조건문에 의해서 데이터가 있을 때만 if 문장이죠. if 데이터가만 있다면 이렇게 표시할 때 이겁니다. 데이터가 널이어도 안 되고 데이터 부분이 이제 아예 데이터가 쌍따옴표 찍어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안 되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맨 앞에 공백을 제거하고 데이터 있는 경우만 처리하도록 썼고요. 데이터가 공백이라도 일단은 데이터는 다 지워야 되니까 블랭크 문자 이런 거는 다 지우는 걸로 이렇게 쓰시는 걸로 하셨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셔서 저희가 어펜드하고 사용을 하셨고요. 마지막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를 막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태그만 지우자 이거 가능하십니다. 요거에 있는 걸 태그만 지우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지우셔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jQuery 쪽에 파인드에서 보시면 remove 정도의 remove 클래스 empty callback remove 데이터 얘 자체를 지우는 것도 함수가 있으신데 empty 함수는 안에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태그 안에 있는 걸 싹 지우시는 거고요. 비우자. 그래서 empty를 사용하시는 거 말고 이쪽에 태그 자체를 없애는 게 있어요. 태그 자체를 그냥 remove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remove가 delete? remove 자체가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걸 찾아보려는데 delete에 해당되는 게 현재 delete는 없네요. remove 어쩌고저쩌고 연관된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당장 하려는 것은 이제 remove가 아니라 empty입니다. empty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보고 싶다. 이해되시겠죠? 네, 비워보고 싶다 이거죠. 비우게. 그래서 비우기 버튼을 한 개 만들어요. 추가 버튼 말고요. 비우기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듭니다. HTML에서 추가 버튼을 만들었는데 자, 버튼 한 개 추가해서 하시고 이제 비우기 버튼을 한 개 만듭니다. 항목 비우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트에 항목 비우기를 쓰겠습니다. 인풋 태그의 비우기인 줄 알고 누르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여기도 비할 한 개 집어넣어서 줄바꿈 한 개 하겠습니다. 줄바꿈해서 비우기 항목 비우기를 버튼 한 개 만드시고 비우기니까 empty 버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비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처리입니다. 비우기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달러 가로 열고 상단을 찍고 empty btn 버튼을 클릭한다면 클릭 이벤트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치시고요. 자, 비우는데 뭘 비우냐면 이쪽에 리스트 셀렉트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UL도 비웁니다. 비워서 사용하시면 되고 달러 가로 열고 지금 리스트 SEL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쌍따옴표 샵 리스트 SEL 두 개인데 콤마 찍으세요. 한칸 떼시고 샵 리스트 UL 두 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두 개를 되셨나요? 점 다음에 empty라고 쓰세요. 가로 열고 세미콜론 비운다. 되시겠죠? 셀렉트 쓸 때 한 개만 쓰시는 거를 지금 계속 위에서 보셨는데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콤마를 이용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셀렉트에 해당되는 것도 비우시고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도 비우시고 그 위에 거는 태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펜드 할 때 따로따로 선택을 했어요. 아시죠? 근데 지금 empty는 다 똑같죠. 그냥 empty라고 쓰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empty 가로가꾸라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큐멘트 리무버이니까 얘를 지울 때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죠. 이제 추가를 이제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추가하시고 이제 추가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 항목 비우기를 클릭하면 클릭이 안 돼요. 항목 비우기 클릭이 안 됐어요. 그럼 F12 눌러보시고요. 일단은 F11 눌렀는데 그 오류난 건 없어요. 오류난 거 부분은 없으시고 여기 이제 항목 비우기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처리가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얘 이벤트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empty 버튼이라고 써서, 지금 empty 버튼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예, 어디가 이상한 것 같으세요? 예, 샵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이디로 할 때는 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류가 있나 보시고, 오류가 없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게. 됐죠? 안 맞는 거라서 고쳐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추가하시고, 추가 이렇게 막 눌러서 추가하신 다음에 항목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추가하면 추가돼도 됩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도큐멘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변경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것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파일 첨부에 대한 것을 플러스 누르면 파일 첨부가 계속 밑으로 생긴다. 그래서 파일 첨부가 한 개만, 원래는 맨 처음에 한 개만 돼 있다가 여러 개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일 추가 하면은 파일 인풋 태그가 막 생겨야 돼, 밑으로. 이런 거 쓸 때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 추가를 쓰시거나 뭐 이런 거 쓰셔서 작성을 하실 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런 거 쓰실 때 이제 많이 쓰시고요. 그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를 가져온 걸 가지고 뭐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태그에 뭐 tr 태그를 한 개씩 이게 한 줄씩 만들어야 된다. 데이터 한 개씩 한 개당 tr 태그 한 개씩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tr 태그 만들고 다시 append 하시면 한 줄씩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append라는 이런 함수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때에 저희가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한 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되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실 때는 상당히 많으시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